사실 세계 증시의 시선이 한 종목에 쏠려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D-Day, 지금 저희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6시 20분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곧 나오리라 보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강세를 띄었는데 또 어저께 강세를 띄었던 AMD는 또 오늘 약세를 띄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플러스였는데 샌디스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렇게 양쪽이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GPU라든가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이나 두뇌 작용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죠. 엔비디아나 AMD 요 두 종목이 이제 경쟁을 하고 인텔이 다시 권토중례를 노리는 이런 게임인데 엔비디아와 AMD가 서로 갈렸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쪽에 해당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낸드 플래시 쪽에 해당되는 샌디스크 또 두 개가 갈리는 재밌는 흐름이 일단 나타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역시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적 발표 전에 오른 것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자, 지금 일단 월가 추정치 상당히 지금 높게 예상되어 있는데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월가 추정치가 조정 주당 순이익이 1.54달러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전년 동기에 0.89달러였는데 무려 73% 증가한 수치로 월가가 일단 허들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서프라이즈고 그렇죠. 이 허들에 걸려버리면은 어닝 쇼크가 나오겠죠. 뭐 물론 어닝 쇼크의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66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전부 주당순이익을 다 70%대 정도로 허들을 굉장히 높게 컨센서스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허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기술적인 차트에서는 허들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지금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어제 벗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약간 기본적인 어떤 실적이 좋음을 예상하는 수급이 쏠리면서 저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 일단 나왔습니다. 100%는 없습니다만. 자, 실적 발표 아까 전에 컨센서스 나와 있었는데요. 네. 2월 26일 6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6시 20분에 발표를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네. 11월 20일 날도 6시 20분 전후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4.87 빌리언 달러 예상되었는데 54군요. 54.87 빌리언 달러였는데 57.01 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면서 3.90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퍼센티지가 더 높게 상회됐습니다. 주당 1.22달러 예상되었는데 1.30달러 나오면서 6.56 상회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 끝나고 바로 젠슨왕이 대만, 뭐 중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었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월가에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컨퍼런스 콜로 전화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하면서 젠슨왕이 출연을 할 텐데 뭐 출연 아니고 전화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제 요즘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플랫폼들도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 번역까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젠슨왕이 나오는데 가이던스에서 네. 중국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아예 빼고 발표할 거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저번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저번이 2026년도 3분기 실적이었어요. 얘는 또 회계 기준이 또 3분기예요. 3분기 실적 발표 때 데이터 센터 중국발 매출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그냥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제외하고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어떤 근원을 네. 없애버리는 지금 상황. 그럼 가이던스 좀 낮게 발표가 되겠지만 네. 중국 거를 제외하고 리스크를 없애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고 3월 중순에 또 바로 GTC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퍼런스 콜 다음 달 중순에 GTC에서 젠슨왕이 어떤 비전을 또 발표하는가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겁니다. 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로 끝나고 네. 오늘 사업을 접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끈덕지게 살아남고 가면은 네. 그렇죠. 시총 1위를 지켜내면서 뭐 지수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주가를 더 밀어올릴 숫자가 나오느냐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블랙웰과 루빈의 수요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 H100, 200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이 노린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H100, 200도 굉장히 훌륭한 칩인데 네. 그 뒤에 이제 블랙웰, 루빈 그다음에 이제 GTC에서 또 블랙웰, 루빈 다음 거를 또 만다린인가요?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게 아마 학자들의 이름을 딴 건데 그렇군요. 지금 벌써 몇 세대를 이제 앞서 나가는 지금 젠수형이 저번에 얘기 드렸죠. 우리는 네. 이제 경쟁사에 비해 하나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앞서 나가 버리겠다. 해서 지금 루빈 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루빈 다음 걸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약간 또 젠수형이 그런 어떤 경쟁사들의 도전이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구글의 자체 칩의 도전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겉으로는 뭐 우리의 쿠다 생태계가 강력해가지고 또 개발자들이 떠나질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도 좀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H100, H200 거기다가 블랙웰까지 해서 엔비디아의 지금 GPU 점유율은 무려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빠졌느니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지금 아마존에서 자체 칩을 출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외부로 팔면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좀 깎이지 않겠느냐 자꾸 우려를 불어넣니 네. 여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자신감 있는 발언 아니면 확인될 수 있는 팩트를 제시하던가 아니면 GTC에서 더 훌륭한 칩을 내놔버리던가 두세 대 앞서서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자체 칩으로 외부에 파는 것들의 시도를 차단시켜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엔비디아의 그 우려들이 줄어들겠죠.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좀 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가요? 뭐 당연하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다 한쪽으로 부르질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강한 쪽을 얘기 드리면 UBS 같은 유명한 거 보면 네. UBS에서는 엔비디아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75%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죠. 이런 이익률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이랑 GTC에서 발언을 하면 이런 일부의 우려도 다 사그러져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경계심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네. 경계심을 가진 분 거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딜까요? UBS 말고 UBS가 245달러를 목표가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250달러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조금 골드만삭스나 UBS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네. 아르쿨이라는 곳에서 중국 시장 재개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자국산 칩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에서 중국 매출을 제외할 거다. 네. 그거 자체가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다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와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 매출이 681억 3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 전해드리고요. 또 조정 EPS랑 나오면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그 총 이익률이 좀 가장 예민한 지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일단은 매출 저거 잠깐 나왔는데 네.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죠. 지금 매출액 예상치는요. 65.9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네, 65.9 빌리언 달러인데 68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자, 엔비디아는 최근 17개 분기 동안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오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18개 분기 동안 17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도달됐겠죠. 이것도 가공할 만하죠. 딱 한 개 분기 빼놓고 모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은 지금 1.50달러가 컨센서스거든요. 네. 지금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1.50을 1.50 상회하느냐? 그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상회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굉장히 확신에 찬 발언만 한다면
주가가 저번처럼 시간 외에서 빠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 물론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바로 나왔네요. 네, 바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또 상회했네요. 4분기 조정 EPS는 1.62달러로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야기 저희가 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전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1.50인데 1.6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0.12 EPS가 상회죠. 예상치였던 1.5를 상회하는 1.62달러로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죠. 681억 3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딸깍 고개를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네, 시외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시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하락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중국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이던스도 좀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가이던스 한 줄이 나오면서 뭐 200달러를 돌파할지 조정이 될지도 갈리잖아요. 네, 아까 전에 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부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가 가이던스에서 중국 매출을 제외할 것으로 본다. 네. 컨퍼런스 콜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중국 매출을 제외하고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인가? 그럼 총량은 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국 매출을 제외했다고 하면 그걸 감안하고 들을 것이고 감안하고 듣더라도 중국 매출을 왜 제외했냐?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수급에 또 안 좋은 이 얘기가 있을 것이고 네. 저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 시간에서 막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 컨퍼런스 콜이 지금 엔비디아는 항상 6시 20분 정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시간 내 거래에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콜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저게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때문에 3%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매출 총이익이 75%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매출 총이익률이 모든 우려를 상쇄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엔비디아 쿠다 플랫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도구를 개발자들이 포기하고 뭐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칩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걸 설계하진 않을 것이다. 네. 걔네들이 자체 칩으로 소화하는 것을 이제 좀 외부로 팔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흔들려가지고 그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굳건해져 버리면 그 얘기도 이제 다시 역시 엔비디아네. 소프트웨어의 쿠다 생태계는 굉장히 압도적이었네. 매출 총이익률 75%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작용된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것인데 안 떨어지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그냥 굳건히 유지가 되고 다시 한번 200달러 돌파를 노려보는 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약간 어제도 샌디스크가 하락을 했거든요. 샌디스크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 그렇군요. 정말 주구장창 올라서 1300%가 올랐다며 1년 네, 동안. 네. 약간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또 약세를 보이니까 갑자기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권을 오랜만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선순환이 돌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조금 약했던 거예요. 그 과정 이제 우리나라가 치고 가는. 우리나라 기분이 좋아져 사실. 디커플링 얘기 나오면 사실 어떻게 됐죠? 항상 디커플링이란 게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디커플링이었어요. 미국은 좋고 네. 유럽은 좋은데 우리나라만 안 좋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좋은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살아나서 미국 지수가 좋으면 또 다른 약간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6천을 넘어서고 네. 살짝 쉬는 쉼표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제가 뭐 쇠퇴했다 했는데 솔직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무슨 몰락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서 기술적으로 또 안정권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미국 지수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시장이 워낙 주목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도 좀 추가 랠리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샌디스크가 하락을 했지만 샌디스크가 하락을 한 것보다는 엔비디아 상승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맨날 뭐 치맥해동 하는데 그 바쁘신 분들이 그냥 정말 치킨 맥주가 좋아서 그냥 동호회 모임식으로 번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조가 안 보셔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GPU가 중앙에 박혀 있고
그 주변부를 HBM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그 GPU가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에서 열심히 뭐 저기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하면 그걸 데이터를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영상 만들 때마다 계속 그 질문의 네. 찌꺼기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을 쌓아야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요는 계속 자극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그다음에 TSMC가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TSMC를 시가총액 1위로 둔 대만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 2위로 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금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장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주 그 화력이 잘 붙을 수 있는 순도 높은 그리고 물기가 총총 맺혀 있는 어떤 통나무 조각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시외 거래에서 현재 3% 넘게 급등하는 흐름까지 저희랑 발빠르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실적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EPS가 예측치를 넘어섰습니다. 1.62달러로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치였던 655억 달러를 뛰어넘는 681억 3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에 좀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인 603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623억 달러로 나왔고요. 오늘 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봐야 됐던 마진은 75.2%로 예상치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정리해 드렸습니다.